대부업을 하시려고 오신 건데 집에 가서 교육 들으려고 하니까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팍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추진할 때 이제 해야 되는데 또 빨간 날 많고 이래가지고 또. 대부협회에서 나한테 뭐 감사패라든가 이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명을 만들어. 지금 몇 명을 만들어줬는데 대표로 가서 좀 따져. 알겠습니다. 언제 갈 거야? 시간 맞춰 나도 가. 아니야 지금 지금 당구려고 그러는데 같이 들어가면 어떡해. 몰라,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일단 같이 가. 반갑습니다 대표님들. 등대지기님부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재경사 매니저 등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투자 경력이나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21년부터 이제 경매로 처음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채 조금 낙찰 받고 23년에 대부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MPL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 중입니다. GPL 법인 따로, MPL 법인 따로인 거예요? 아니요, 변경했어요. MPL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거죠? 그렇죠. GPL은 MPL을 할 수가 없어요. 면허 자체가 GPL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로도 가능하지만 MPL을 하려면 이제 무조건 금감원 관할이어야 되니까 MPL사는 GPL도 할 수 있고 GPL은 제한은 있는 거죠. 재경사를 통해서 대부업 사업자가 50개 정도 생겼다고 들었는데 네, 경매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대부업을 창업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취득의 제한이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전업 투자자를 하려면은 취득의 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매는 취득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음 선택지로 생각을 하는 게 GPL로 또는 MPL로 넘어오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긴 해요. 현재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매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을 싸게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싸게 사는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MPL이나 GPL 투자를 하면서 병행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경매는 입찰 보정에서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되는 구조고 MPL이나 GPL을 하는 투자자들은 굳이 입찰 보정 가지 않아도 부동산 가치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게 차주분들하고 조율을 해서 그 부동산을 조금 더 저렴하게 경매보단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수익률 때문에 경매에서 넘어갔거든요. 성격도 좀 달라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했다가 되팔아서 목돈을 만드는 투자 방식인 거고, 대부업 같은 경우는 매월 현금 흐름, 월급 받는 것처럼 그런 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부업이 좀 맞다고 생각을 했고, GPL로 하다가 MPL로 넘어간 것도 수익률이 더 낮다고 생각해서 넘어간 거고요. 만족도 100%입니다. 작년에는 정말 매니저님한테 항상 했던 말이 매일매일이 기대가 된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MPL 대부업 대표님들하고 모임도 막 하신다고. 맞아요. MPL사들이 고민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대부업법 규제가 좀 까다로워지면서 위법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가장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얘기 듣고 고민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오래 했다고 해서 숙달된 부분은 있겠지만 매입한 채권이 손실이 안 나게끔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내 무게감으로 오니까 MPL은 그 부동산이 매각이 되면은 배당으로 받는 수익 구조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일반적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부동산 경매고, 그 전에 내가 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매각으로 가기 전에 내 채권을 다 확보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게 MPL 투자자의 역할인 거예요. 해당 부동산의 이제 소유자분들은 경매까지 넘어갔다는 상황에서 심적으로 많은 걸 내려놓게 되거든요. 회생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연락을 해서 급매물로 부동산 경매로 매각하는 것보다 급매물로 매각하는 게 소유자분들한테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치는 부분들을 채권자이지만 이해관계인으로서 급매물도 내가 부동산에다가 대행으로 내놓고,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뭐 용인에 있는 아파트도 매각기일이 잡혔는데도 급매물로 매각이 돼서 경매가 취하된 케이스. 근저당권자는 원금하고 그동안 쌓여있던 이자를 다 확보를 하고, 소유자분들도 시세보다는 약간 조금 급매물로 했지만 매각으로 간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더 보신, 손실을 줄이신 상황이었으니까 소유자분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게 MPL 투자자의 하나의 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도 들어요.
대부업하면 사이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돈 내놔 약간 이럴 것 같은데 또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어쩔 수 없이 절차대로 밟아가는 것 뿐이지 소유자분들하고 뭔가 감정 싸움 이런 거 1도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에서 도움을 드리면서 서로 조율점을 끊임없이 찾으니까 연락이 먼저 오세요. 대화하는 거지 감정 싸움 같은 건 없습니다. MPL은 그럼 1년에 한 번씩 목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대략 1년인데 MPL이라고 해서 약간 변동성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경매로 매각이 전에 매매가 돼버리면은 1년의 기간이 안 되는 거죠. 더 빨리. 경매 신청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 달에 매매가 돼서 상환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우량도로가 또 중요하긴 하거든요. 1억짜리 아파트인데 채무가 뭐 5억이야.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매각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시세가 1억짜리인데 채무가 뭐 5천 정도밖에 없어.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채권자 입장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소유자분하고 얘기를 해서 매매로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는 게 맞아요. MPL 수익 사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있었어요. 대방동에 있는 이제 빌라였고요. 경매 감정가가 3억 8천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진행한 대출은 2억 2천 정도. 근데 실제 2억 2천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저희는 MPL 사니까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실제 들어간 비용은 5천만 원. 이자는 3,600만 원 받았습니다. 비용은 5천만 원 들어갔는데 2억 2천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익률로 따지니까 한 70% 되더라고요.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MPL사는 이렇게 몇 개 정도를 투자하는 거예요? 자본금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자본금이 많은 회사는 투자 건수들이 많을 거고 투자 금액이 좀 제한됐다, 소액이다 라고 하면은 많진 않겠죠,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은 총 3개였어요, MPL은. 근데 하나는 이번에 배당을 받아서 끝났고 지금 총 2개 갖고 있어요. 저도 한 10대 되는 것 같아요. MPL사로 좀 오래 운영하신 분들은 내가 몇 개를 한 거에 대해서 크게 뭐 감흥이 없어요. MPL은 초반에 내가 분석하고 유동화를 일으키고 매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크게 손이 많이 가진 않아요. 처음에 매입할 때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매각으로 갈 거냐 유입으로 갈 거냐 이거를 우선 판단을 해보고 유입이든 매각이든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걸 잊고 살아요, 사실. 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연락이 와요. 매각기일이 잡혔다. 매각기일 통지서가 이렇게 저한테 따로 온단 말이죠. 절차들 일정만 확인해서 실제 매각이 됐는지 얼마에 매각이 됐는지 배당금에서 채권 보호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만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매입하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하는 편이죠. 이번에 정리하셨으니까 또 준비하시겠네요? 또 바로 대출 진행했어요. 진짜요? 바로? 네, 바로 나갔어요. 공동담보물건이라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거랑 광진구에 있는 빌라랑 같이 묶어서 대출 진행했습니다. 3,500만 원 나왔어요. GPL로 나간 거고 네. MPL사는 MPL을 할 수도 있고 GPL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인의 통장에 돈이 있을 때 케이스가 오는 거에 맞춰서 MPL 케이스가 왔다 그러면 MPL을 하는 거고 GPL 케이스가 왔다 그러면 GPL을 하는 거죠. 시간이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장에서 돈이 쉼 없이 돌아가려면 MPL을 하겠다, GPL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왔을 때 어차피 계속 순환되니까 중간에서 또 상환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 돈 또 들어와서 또 MPL 케이스 들어오면 MPL로 투자하고 끊임없이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끊임없이 대출을 나갈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그게 가장 저희의 장점. 다른 대표님들은 이 대출 나가고 싶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어떠세요? 저도 강의를 좀 진행했었는데 대부업 기초 강의 해가지고 GPL 기초 강의로 홍보를 했는데 인원들을 보면은 다 대부업 대표님들이 오세요. 설명을 해도 뭐 다 아시고 결론은 채권을 좀 받을 수 있냐, 나랑 거래를 할 수 있냐 이런 취지로 많이 오시죠. 좀 고민이 그런 부분이 많으시구나. 재경사 안에 그 50개나 사업자가 이제 있는데 채권을 못 받아서 힘드신 분들은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GPL로 지금 투자가 되는 게 거의 이틀에 한 번꼴 꾸준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경력차로 따지면 한 8년 됐거든요. 8년 동안 갖춰진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있는 돈 다 소진시키고 어차피 나오는 또 채권들이 있으니 쉐어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경매 투자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MPL 대부업을 도전해도 될까요? MPL 대부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 허들이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경매고 뭐고 잘 모르는데 5억은 있어. MPL은 해보고 싶어. 이러면 도전해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못하진 않죠. 못하진 않는데 경매를 알아야 전체적인 틀을 아니까 공부를 하면서 하셔야겠죠. 어저께 이제 제가 상담해드린 분도 똑같은 거를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상 경매
경매든 GPL이든 MPL이든 인허가 받는 건 누구나도 다 해요. 인허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대로 운영하려면은 경매나 GPL이나 MPL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를 해서 투자하는 방식인데, 그 중에 이제 경매는 부동산 가치 평가를 하는데 좋은 스터디가 돼요. 부동산에 가면은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다 알아서 정보들을 전달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부동산 경매는 좀 어떤가요? 모든 정보는 직접 다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수집하는 과정에서 트레이닝도 되고 스터디도 되고 어떤 수순을 밟는 것도 중요하긴 하는데, 만약에 환경이 된다, 자본금에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병행하시는 것도 좋아요. MPL이 조금 더 환경적으로 선택적이가 더 많잖아요. MPL을 하면서 GPL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바로 MPL로 내가 추천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준비가 됐는데 수강생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본금 5억부터 시작해야 된다. 근데 내가 처음 시작하는데 5억을 투자를 한다? 아무래도 부담감은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나 케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감으로 올 거고.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그럼 MPL부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MPL 설립했다 그래서 MPL만 다루는 게 아니라 GPL도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MPL 설립하고 GPL과 MPL을 병행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GPL 정규 강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7월 달에 또 대부업 규제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5월 달에 2개의 클래스를 열었는데, GPL 정규 강의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L 정규 강의는 진행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실무 위주고 또 소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강사인 저하고 매주 소통도 되고 개개인마다 환경적인 부분,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매주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보장해준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 사업자를 만들고 투자까지 병행이 안 됐을 때 좀. 그쵸.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투자를 하자라는 취지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저도 마음에 들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